이어 기자는 단일로 이강인 등이 선발로 나오는 등 선발 명단에 변화를 주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경기 후 TNT 스포츠와 인터뷰를 진행한 음바페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다. 일반적이라면 우리가 이겼어야 했다.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조 1위를 찾아오고 싶기 때문에 남은 한 경기에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연의 역할은 골을 넣고 내 동료들을 돕는 것이다. 오늘 밤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더 많은 득점은 힘들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기회가 올 때 득점해야 한다. 우린 9골에서 10골을 넣을 기회가 있었지만 득점은 페널티킥 상황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이 공개되었습니다. PSG의 엘리케 감독은 저는 축구가 매우 불공평한 스포츠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스포츠를 존중하지 않고 축구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처음부터 바로 이겼어야 할 시합입니다. 우리는 상대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상대의 절반에 훨씬 더 많은 점유율을 기록했고 골대에 더 많은 슈팅을 날렸습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더 나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환하지 않으면 득점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모든 것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을 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처져 있을 때도 우리를 끝까지 밀어준 군중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놀랍네요.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완전히 우리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궁금해요. 도르트문트에서 이기면 우리는 1등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승부를 거두면 우리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기가 무승부로 끝날 경우 우리는 패배하여 예선에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그룹을 받았고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의지하고 목표는 도르트문트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어 기자의 질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자는 이강인 선수를 비난하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는 안녕하세요 감독님 오늘 굉장히 적극적인 경기를 했고 72%라는 점유율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의 강한 압박으로 전진하지 못했고 경기 중에 공을 거의 잃지 않는 이강인 같은 선수도 턴오버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을 주신다면요? 라며 질문했는데요. 엘리케 감독은 이해할 수 없다는 제스처를 먼저 보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높은 수준의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모든 걸 잘하려고 하지만 상대팀도 그렇죠. 그리고 뉴캐슬은 확실한 팀 컬러를 보여줬습니다. 선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잘하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죠. 전에도 한 얘기지만 저는 문제에 맞서는 이강인의 태도나 자세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기고 있을 때는 경기하기도 쉽죠. 모든 게 쉽고 시너지가 나요. 뭔가 꼬여서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면 좌절의 순간이 찾아오죠. 하지만 우리는 경기 중 집중력을 98분까지 유지했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기자가 이야기한 턴오버는 이강인보다 덴벨레가 약 2배 이상 더 많이 저지르며 최악의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이강인 선수를 타겟팅하여 발언한 것에 참으로 어이가 없는데요. 볼간수를 잘하는 선수를 대표해서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볼간수를 가장 잘하는 선수도 이전보다 많은 턴오버를 발생시킬 만큼 압박이 심하고 심리적 압박도 심한 경기였다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어 기자는 음바페는 공격에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신도 같은 생각인가요? 라고 물었는데요. 음바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9번에서 10번의 찬스가 있었으나 성공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발언했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건 농구가 아니라 축구입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는 팀 중 하나지만 오늘 밤에는 득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선수들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조별리그 통과와 1위입니다. 이어 기자는 단일로 이강인 등이 선발로 나오는 등 선발 명단에 변화를 주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선수단 규모가 커서 운이 좋았습니다. 다닐로는 공을 잘 다루기 때문에 함께 뛰었고 우리는 상대를 압도하고 싶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었죠. 우리는 뉴캐슬보다 더 나은 팀이었어요. 2조에서는 우리가 져도 도르트문트전을 통해 16강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하여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 이강인 선발 카드를 썼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기자는 혹시라도 조별리그 탈락하면 유로파 출전해야 하는데 두렵지는 않은지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 엘리케는 불쾌해하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며 잘라 말했습니다. 경기 후 프랑스 매체 막시풋에서는 이강인 선수에게 팀 내 4번째로 높은 평점을 부여하고 평가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비티냐보다 선호도가 높았던 이강인은 괜찮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경기 초반 한국 선수는 자신의 기술력을 활용해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몸싸움에서 훌륭한 임팩트를 남기며 비난받을 수 없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반면 전반전에는 페널티 지역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크로스가 부정확할 때가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 후 반대편 오른쪽으로 교체된 그는 박스 안으로 몇 차례 날카로운 패스를 시도하며 변화를 꾀했습니다. 구공민에서는 미드필더에서의 역동성은 부족했지만 공을 소유했을 때는 깔끔했다.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공헌을 많이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음바페, 파비안 루이스에 이어 팀 내 평점은 3위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유로스포츠에서는 음바페보다 높은 평점이었고 파비안 루이스와 동일한 평점이었습니다. 그는 음바페와 호흡이 잘 맞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소심함 때문에 때때로 부정확함 때문에 파이널 서드에서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기가 거듭될수록 그의 영향력은 약해졌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등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경기는 12월 3일 일요일 저녁 9시에 리그왕 14라운드 리아브로 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 다시 한번 부상 없이 맹활약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훈련장에서 비티냐와 루카 에르난데스와의 한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비티냐가 이강인에게 바디 페인팅을 배우고 실제로 해보고 있고 루카 에르난데스도 자신의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요청하여 이강인 선수가 시연하는 듯한 모습이 관찰되어 화제입니다. 지난 AC밀란과의 챔스에서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바디 페인팅에 이은 슈팅이 골퍼스트를 맞아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 못했었는데요. 당시 바디 페인팅의 지루가 완전히 속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이강인 선수의 바디 페인팅이 워낙 좋아서 카메라까지도 속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 훈련장에서 비티냐, 루카 에르난데스가 관심을 보이고 배우고 있는 모습이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장점 중 하나인 바디 페인팅에 세계적인 선수들도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난 중국전 이후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원투 패스를 할 때 미스가 생겨난 장면에서 형이 속으면 어떡해라며 웃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반전 나온 장면이었는데 이강인이 황희찬과 원투 패스를 할 때였습니다. 압박을 받은 이강인은 이를 풀어가기 위해 황희찬에게 패스를 한 뒤 중국 수비수들을 속이려 상체 페인팅을 왼쪽으로 한번 걸었습니다. 왼쪽으로 갈 것처럼 움찔한 뒤 오른쪽으로 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만 같은 팀 황희찬까지 속고 말았습니다. 이강인의 상체 페인팅에 속아 오른쪽으로 패스를 내주지 않고 왼쪽으로 내줬는데요. 바로 논스톱 패스를 하다가 실수를 했을 수 있으나 이강인 선수의 페인팅을 보고 움직임을 보고 패스를 넣어주려고 했던 의도가 보여 아무래도 페인팅에 속아버린 것 같다는 의견이 다수인데요. 페인팅이 너무 좋았다. 나도 헷갈렸다. 전에는 카메라도 속았었음. 괜찮아 희찬아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